안드로메다 은하, 천문학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큼 인지도가 높은 은하입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유명한 천체이죠. 인류가 그 존재를 인지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905년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인 이스파한의 관측에 의해 처음 밝혀졌죠. 이후 964년 페르시아의 천문학자 압드 알라만 알수피가 발간한 고정된 별들의 책에서 작은 구름으로 소개됐습니다. 실제로 에드원 허블의 연구로 은하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 안드로메다를 성운으로 인식했습니다. 1923년 에드원 허블은 M31에서 발견한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 안드로메다와의 거리를 측정했고, 이때의 측정값은 약 150만 광년으로 우리 은하의 영역보다 멀리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성공하는데요. 이때의 발견으로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던 기존의 인식을 수십억 배 확장하는 계기를 얻게 되죠. 여기서 잠시 세페이드 변광성에 대해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변광성은 밝기가 변하는 빛을 말합니다.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별도 있죠. 유형에 따라 식변광성, 폭발변광성, 맥동변광성으로 나뉘는데, 이 중 맥동변광성에 속하는 세페이드 변광성은 지구에서 해당 변광성이 있는 성운이나 은하까지의 거리를 산출하는 표준 광원으로 사용됩니다. 지구 광도 관계를 매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은하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하란 수백만 개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항성이 모인 집단입니다. 항성이란 태양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 핵 융합을 통해 빛을 발하는 존재이죠. 항성은 우주에 균등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라는 무리를 지어서 존재하는데요. 우주 전체에는 은하가 수천억 개는 될 것이라 추정됩니다. 항성들이 모여 은하를 이루듯이 은하도 무리를 만듭니다. 이를 은하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은하군에는 수개에서 수십 개 정도의 은하가 속합니다. 그렇다면 은하군들이 모인 존재를 뭐라고 할까요? 바로 은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은하단에는 100개에서 1000개 이상의 은하가 속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들은 모두 우리 은하에 속해 있습니다. 그중 예외가 있다면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물체이면서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이죠. 우리 은하 주변에도 마젤란 은하 등 많은 은하들이 있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 주위에서 가장 큰 은하이며 국부 은하군에 속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천체입니다. 크기는 우리 은하의 대략 2배 정도이고 그 크기만큼 광도도 2배 정도 밝습니다. 이 안에는 1조개의 별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는데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개수가 약 5천억 개라는 점을 생각하면 크기 면에서나 별의 개수 면에서나 2배가량 거대하다고 할 수 있죠. 반면 별의 생성 속도는 다소 느립니다. 우리 은하와 비교했을 때 대략 25% 수준인데요. 이는 안드로메다 안의 성간물질의 양이 우리 은하에 비해 다소 적어서로 추정합니다.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 내에 있는 가스와 성간물질이 다소 적은 것은 과거 자신의 최대 30%급 거대 은하와 충돌하면서 은하 전체적으로 많은 별을 생성했고, 그 과정에서 가스를 많이 소모하면서 가스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별의 개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금의 형태를 이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우리 은하와 동일한 나선 은하입니다. 은하는 모양에 따라 형태를 분류하는데 타원 형태의 타원 은하, 원반은 존재하지만 나선팔이 없는 렌즈형 은하, 중심에 팽대부를 가지고 그 주위를 여러 개의 나선팔이 위감은 나선 은하, 그 중에서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막대가 있는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됩니다. 나선팔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어 별 형성의 주요 원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은하의 중심에는 크고 빽빽하게 밀집된 별무리인 팽대부가 위치해 있고, 이곳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모든 은하는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는데, 지구가 태양의 중력에 의해 공전하듯 블랙홀의 중력이 은하를 지탱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위성 은하를 가지고 있는데요. M32와 M110을 포함한 14개의 외소 은하를 품은 것이죠.
이 은하들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듯 안드로메다의 주변을 공전합니다. 이 외소 은하들은 안드로메다와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성장과 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주 원반에서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별들의 큰 후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광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은하의 형성과 진화의 흔적이며 안드로메다가 다른 은하와 가졌던 상호작용 및 은하 병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밝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했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간의 거리는 250만 광년입니다.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지구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250만 년이 걸리는 거리이죠. 즉, 우리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250만 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바꾸어 말하면 지금 지구에 도착한 빛은 현생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지도 않았을 때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출발한 빛인 것이죠. 지금부터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바라본 안드로메다의 실제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20만 광년 지름 속에 일조개의 태양과 같은 별이 빛난다니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허블로 바라본 안드로메다의 모습을 만나보셨는데요. 안드로메다는 지구에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지름이 20만 광년 정도이며 250만 광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보름달 7개 정도의 시선 크기를 가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합성 사진이지만 지구에서 바라본 안드로메다의 실제 크기를 보여주죠. 실제로는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맨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천체 망원경을 통해 뿌연 먼지 같은 형태로 보거나 카메라 셔터를 오랫동안 노출해서 밝기를 수백 배 증폭하면 관찰이 가능합니다. 비전문가에게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최적의 기상 조건이 동시에 충족된다면 보시는 사진과 같은 모습을 촬영 가능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언덕 위로 지나가는 순간에 망원 렌즈로 촬영한 모습이죠. 이 사진도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입니다. 허블 캐스트에 올라온 우주 전문 사진가의 작품이죠. 훈련받지 않으면 관측이 어렵긴 하지만 이 안에 일조개의 별들이 펼쳐져 있다 상상하면 정말 경이롭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충돌 중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실제로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는 충돌 중입니다. 암흑 헤일로의 중력장에 의해 인력이 작용하여 충돌 후 하나로 합쳐질 예정이죠. 이때 생기는 새로운 은하를 밀코메다라고 부르는데요.
안드로메다는 현재 약 초속 110km로 우리 은하를 향해 접근 중입니다. 지구에서 본 접근 속도는 초속 300km이지만 태양의 우리 은하 공전 속도는 초속 225km이기에 이를 고려했을 때의 실제 접근 속도는 초속 110km인 것이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약 70억 년 후 충돌을 예상하지만 서로의 중력에 의한 가속까지 고려하면 약 40억 년 후 충돌할 예정입니다. 두 은하의 원반끼리 직접 충돌하기까지는 40억 년에서 70억 년까지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두 은하를 감싼 헤일로끼리는 이미 접촉했기 때문에 사실상 두 은하는 이미 충돌 중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40억 년 후 두 은하가 충돌한다고 해도 돌과 돌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매우 넓기 때문에 기체 덩어리가 합쳐지는 듯한 모습을 취할 텐데요. 물론 중력에 의해 궤도가 마구 틀어지는 일은 벌어질 테죠. 하지만 별끼리 마구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으로 밀코메다 현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드로메다를 연구하는 것은 천문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 은하에 대한 관찰은 항성의 진화, 은하의 형성 및 우주론에 대한 인류의 이해 깊이를 높이는 데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 에드윈 허블은 안드로메다의 별을 연구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획기적인 발견을 했고 이를 토대로 빅뱅의 개념을 이끌어냈죠. 게다가 안드로메다의 별, 성운, 성단에 대한 연구는 우주적인 현상들이 우리 은하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죠. 이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고는 하죠. 우리 은하는 너무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직접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안드로메다를 관찰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죠. 상대적인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안드로메다 은하를 통해 배울 것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일 유클리드 망원경이 발사되었습니다. 제임스 웹보다 월등히 발전된 인류 관측 기술의 집약체죠. 이를 통해 바라본 우주 그리고 안드로메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4주 후 라그랑주 포인트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줄지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인류는 앞으로 얼마나 더 깊은 우주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주를 향한 인류의 지치지 않는 도전에 가슴 설레는 하루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밤하늘을 그저 올려다보며 아름다운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천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서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우주의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다 라고 말이죠. 말로 표현을 못할 만큼 거대한 존재를 알아본 오늘 같은 날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요? 오늘만큼은 마음에 사랑을 채우셔서 여러분 옆을 지켜주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한마디를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